네, 미국 증시에서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연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빅테크 얘기부터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정말 핫하게 실적 시즌을 달궈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정리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예, 강자는 다르다. 강자는 다르다. AI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보는 거는 투자자들은 AI의 확장성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를 확실히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뭐 예상 우려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몇 가지 앞으로 말씀드린 한 몇 가지 세네 개 포인트에서 코멘트가 긍정적인 그 기대를 올릴 수 있는 그 씨앗을 분명히 뿌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한 7% 정도 성장했는데 전체 매출에서 500몇십억 불 중에서 크게 비즈니스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서. 이게 얘네 제품 쓰면은 생산성 높아진다는 그런 거죠. 여기 커머셜 우리 그 오피스 커머셜 요거 있는 게 중요하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그냥 클라우드 애주와 있는 거 있고 우리가 많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그 오피스 이제 윈도우 같은 거 퍼스널 컴퓨터 있는데 퍼스널 컴퓨터는 얘기하지 말고 그건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마이너스 9%고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 여기 커머셜 프로덕트가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성장을 많이 했어요. 회사 전체 7% 성장했는데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11% 성장했거든요. 11%인데 실제 가장 굵직가 큰 게 오피스 커머셜 프로덕트인데 이게 13%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말씀 헷갈리는데 이 커머셜 오피스가 보통 한 7, 8% 성장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13% 성장했으니까 1년 전에 좀 좋았을 때 그 성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1년 전에 13%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좋았다가 이번에 13% 성장해서 그래서 이 커머셜 때문에 전체 생산성 비즈니스 많이 올랐다. 이 국제가 크고요.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MS 하면은 가장 큰 게 이제 애주어. 클라우드인데 이게 속해져 있는 게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 한 16% 올라왔는데 애주어만 딱 보면은 27%. 27%. 이게 좀 클라우드가 오늘도 아마존 뭐 실적이 아마 클라우드가 나쁘지 않아서 아마 주가 비용도 줄었습니다만은 맞아요. 근데 애주어도 이게 성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30, 40% 계속 높다가 이번 분기에는 한 25%, 6% 이하니까 좀 성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7% 나왔어요. 그래서 애주어가 예상 우려보다는 좋게 나와서 27% 나오면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16% 성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커머셜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대 그 비즈니스가 11%, 16% 성장 하다 보니까 퍼스널 컴퓨터에서 마이너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7%라는 콤비네이션이 잘 나왔죠. 이건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애주어가 우려보다 좋았다. AI 클라우드가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주시한테 중요한 거는 캐펙스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캐펙스가 이게 뭐 78억 불이라는데 전년 대비에 24%, QOQ로도 15% 등장해서 이게 반도체에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AI 관련돼서 또 그거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가 괜찮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엔비디아는 거기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장성이 워낙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은 그동안 억눌렸던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건데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가 이제 그 확실하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한껏 발휘해줬다 실적으로서. 그 가이던스가 또 중요한데 가이던스가 뭐 이번 분기가 3분기인데 얘네 분기가 3분기가 1월, 2월, 3월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분기 4, 4분기 우리가 하는 지금 4, 5, 6 이번 분기에 가이던스는데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좋았어요. 보통 1분기 예외적이면 2분기 좀 내려가잖아요. 다음 분기. 근데 이번 분기도 애주어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몇 프로를 했죠? 제가 27% 성장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 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기도 26, 7%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I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AI가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확인됐구나. 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확장을 하면 AI가 어디에 우리가 그 오피스에서 이거만 쓰는 거야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제 AI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흔히 했을 때 AI가 활용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마켓. 우리 굉장히 어려운 말로 영어를 자꾸 써서 헷갈리는데
TAM이라고 그러죠. Total Available Market이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네네. 생각보다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까지 확산되는 그 데이터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그다음 가이던스까지 의미가 높았다,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알파벳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까지 뭐 여러 가지 좀 공통점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 같이 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클라우드 실적이 좋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클라우드 실적이 좋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그럼 그 돈을 가지고 AI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실제로 그대로 CEO들이 좀 강조했던 부분이어서 이걸 가지고 또 한국 주식에 녹여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악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나온 얘기인데 네네. 영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하는 걸 막았다면서요? 네네,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주가에 반응이 그게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이제는 그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려면 이제 영국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EU에서도 받아야 되고 네, 미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초를 친 게 지난달에 미국 FTC인가 예. 그 연방 그 거래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이거 경쟁에 이슈가 된다. 예. 시장 경쟁에. 그래서 자국 내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영국에서의 그 승인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확신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그래서 임팩트에 대해서 별로 아니지 않느냐. 시장 임팩트가 이게 90조 넘는 돈을 투자한 거니까 사실은 얘네들도 큰 거잖아요. 아마 그렇죠. 역대급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M&A를 했습니다만 규모는 큰데 뭐 지난달에 2월 20일인가 언젠가 하여튼 그 당시에 소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차국에서 소송을 받았는데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영국도 이제 유럽도 다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 블리자드가 원래 이런 프로덕트 이제 클라우드 게임 프로덕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얘네들 다 갖게 되는 거니까 경쟁 마켓 슈어가 70%냐면은 독과점 얘기가 나오겠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래서 예. 결론은 그 미국에서 이미 FTC에서 제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랬군요. 기대치가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보니까. 근데 뭐 다음 분기 실적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겠죠? 어떻게 네, 가이던스 아까 예. 우리 생각하는 거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거만큼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얘기를 나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제가 아마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건데 한번 예, 보시죠. 예.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일단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기대보다 좀 높았어요. 네. 약간 550억 불이니까 상단에 해당되죠. 네. 여기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생산성 좋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도 좋고 그렇죠? 다 좋아요. 네. 영업이익도 그렇고 조금 좋아서 이 지금 분기 일어나고 있는 가이던스도 매출도 성장하고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예. 실적에서 그다지 흠을 잡을 건 없겠고 이게 중요한 게 경제 그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좀 이따 말씀드린 뭐 프락터 앤갬블도 마찬가지인데 브랜드 파워하고 네. 새로운 AI라는 신성장 동력의 포텐셜 아까 템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켓이 요건전한데 이 정도 액세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비즈니스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오게닉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한 주가는 버티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폭발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최근까지 주가 상승률 때문에 각도는 좀 둔화될지 모르지만은 새로 부착되는 AI라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비즈니스 자체에서 550억 불이 아니고 548억 불이다 해서 그게 이슈가 될 확률은 당분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네. AI에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지출이 급증하면서 혹시 그렇죠. 이게 실적 좀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 두 가지라는데 저도 네. 이제 AI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일단 고객이 필요하는 그 어떤 거기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적화 작업 기간 동안에는 비용을 많이 줄이는 거예요. 네. 최적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최적화는 끝났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이상
뽑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빼낼 수 있는 게.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AI 워크로드라 해서 실제 부하가 많이 되는 그 아키텍처,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야 되거든요. 여기 두 가지예요. 1년 정도 지나서 AI에 대한 그 기존의 초기의 생산성, 비용을 빼내는 거에 한계가 느꼈고, 두 번째는 워크로드에 대한 지금 인풋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이유도 커스터머에 대한 것도 비용으로 끄집어냈으니까 다 끝났고, 새로운 그 아키텍처에는 워크로드 부하 때문에 AI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접점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매크로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새로운 IT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투자는 이제 새롭게 드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곡점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회사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오픈 AI 그 애주와 고객이 지난 3개월 동안에 거의 10배가 늘었다 하더라고요. 네. 얘는 고객 수가 네. 2,500개라는데 이 속도를 생각하면은 그쵸. 그럼 뭐냐?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고 워크로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돌려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 또 우리 다 아시는 검색 엔진의 빙 있잖아요. 네네. 빙이 얼마나 잘 될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GPT 다 탑재해가지고 한 예. 그걸로 인해서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4배 이상의 그 설치하는 고객이 늘었다는 이런 속도를 봤을 때는 비용단의 큰 이슈는 이제 없어졌고 성장성에 대한 확인 자료만 나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키텍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만큼의 비용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하는 거겠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올해 챗GPT를 위시한 그 AI가 정말 우리 피부까지 다가왔잖아요.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 그만큼 돈이 되겠죠. 돌려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일단 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G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도 또 최근에 빅테크가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간극을 메꿔줬던 게 필수 소비재주거든요. 네네네. P&G 실적도 좋았고요. 어땠습니까? 그 P&G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AI 좋다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AI의 템이 늘어나면은 새로운 영역이 어텐션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 눈에 안 잡히던 영역이긴 한데 이것이 뭐냐면 사이버 보안이에요. 네. 결국 문제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구축하고 뭐 할 때. 사이버 보안 문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계속 용어를 이야기하면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아까 뭐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막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수요에 늘어나는 영역은 사이버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한국에 그런 중소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테마에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빼먹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프락터 앤 갬블로 한번 가볼까요? P&G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게 소비재죠. 각종 그 생활용품이잖아요. 우리가 프락터 앤 갬블 하면 그쵸. 많이 쓰이는데 워낙 M&A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분석할 때는 워낙 M&A로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원래 갖고 있는 비즈니스 성장하는 거라서 원래 갖고 있는 비즈니스 성장하는 걸 오게닉 그로스라거든요. 그래서 전체 성장을 하더라도 오게닉 그로스 지금 있는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게 약하면 뭐 달리 해석하는데 둘 다 같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성장했어요. 그래서 주가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빛나는 소비재의 가치 이렇게 해석했어요. 조용히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배당을 한 번도 거의 계속 130년 동안 130년이요? 한 번도 안 주지 않고 최근 60몇 년 동안은 배당을 매년 올렸어요. 조금씩 1%고 2%고. 그런데 주식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르게닉 그로스가 나는데 PER 배수가 미국에 18배 되는데 그래도 25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 물론 아주 싸진 않지만은 이 시장의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만큼 배당을 꾸준히 주고 그다음에 오게닉 그로스가 있는 회사라면은 지금 주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기어 올라가는데 안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자체는요. 한 이번 분기 얘네들 3Q가 3월 달 끝난 건데 매출이 한 4% 늘었어요. YY. 한 200억 불이죠. 근데 오게닉 그로스라는 것은 그 M&A 한 거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했을 때 7% 성장했어요. 그다음에 비용 단에서는 지난 분기에 무슨 일회성 비용이 많아서 그걸 빠지고 나니까 비용 단에 빠져서 비용이 일회성 뉴스가 마진 그로스는 더 좋았어요. 마진은 한 13%
마진은 더 좋았죠. 마진 성장들이 좋아서 하여튼 성장이 좋았고 더 중요한 건 이번 분기에 매출 성장의 그로스도 역시 한 6%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괜찮아요. 환손 시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이제 그쵸 강했잖아요. 달러가 약해지면은 더 효과를 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출 성장과 그다음에 EPS 성장이 좋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배당 포함하는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 합해서 예상되는 게 한 170억 불 정도. 170억 불 참 와닿지 않죠. 얘네들 시가총액이 한 3,700억 불 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한 4% 정도. 그러네요. 분기 매출이 한 200억 불이니까 분기 매출 근접하는 금액을 환원해 주는 거죠. 대단하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숫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다른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잘 됐는가 그걸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PER이 25배고요. 과거 평균 보니까 23배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시장보다도 조금 높게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게 안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경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쓱이에요, 쓱. 쓱? 그 비용이 많이 오르잖아요. 뭐 인플레 때문에 쓱 단가 올려가지고 고객한테 전가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쓱은 한국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그렇게 적었어요. 네, 쓱 전가시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분기에도 가격이 올랐는데 얘네들이 판가를 한 10% 올렸어요. 10% 올렸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물량이 좀 네. 줄었겠죠? 물량으로 한 3%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환율도 있고 그거 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성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 방어가 되는 거죠. 그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쓱쓱 올리면서도 연속 올려도 그 통하는 거야. 물론 모르죠, 사실 저희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오늘 나오니까 1% 성장 나왔다 1분기에 예, 맞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되면은 얘네들도 성장성 가격 전가를 하다가도 10% 전가하다가도 한 2% 5% 성장 전가를 못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 되면은 다른 주식들은 한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배당을 그렇게 주고 하면은 메이크업 되는 거죠. 5% 정도가 배당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래저래 해가지고 가이던스도 좋고 성장도 좋고 판가 전가가 되니까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으로 배당 증가되니까 지금 주가가 당연히 25배니까 22배 평균 대비해서 올라간 게 있어서 결론은 너무 비쌀 때 사는 것보다는 이 조정을 받을 때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는 게 좋은 거죠. 이거는 진짜 한 6개월, 9개월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둔화기에 좀 주목할 수 있는 주식 오늘의 테마였네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P&G 되게 양극단에 있는 종목처럼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빛날 수 있는 두 개의 극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때 우리가 가격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가끔 나오는 얘기가 성장의 희소성이잖아요. 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AI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를 가져오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는 금요일이 쉬어서 그렇네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